안녕하세요. 올해 제1학번 이과 62반에서 공부한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올해 수능 성적은 국어에서 한 문제, 수학에서 두 문제, 지구과학 원에서 두 문제 틀려서 총 5개 틀렸고, 정시는 충남대 의대, 그리고 연세대 기계공학과, 그리고 제주대 의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는데, 사실 작년에 다들 국어가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저는 국어를 잘 본 편인데 오히려 수학이 4등급이 나와서 재수를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올해는 수학을 1등급 맞았으니까 정말 많이 오른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엔 영어랑 바탕 두 과목 모두 다 2등급이었는데 이번엔 다 1등급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놀 수 있겠다. 내일은 PC방 가야지.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받든 안 받든 제가 공부한 걸 다 쏟아낸 것 같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자고 생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진짜야? 이런 생각도 했고, 너무 일단 가채점 결과를 대충 알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실제점이랑 똑같이 나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에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말도 없이 어둡게 하고 다녔는데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항상 질문도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제1학원을 계속 다닌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재수를 하실 분들에게도 이렇게 제1학원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일단 재수라는 게 자기가 수능을 못 봐서 그런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꿈을 펼칠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노력을 최대한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시면은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62반 이치한반에서 공부했던 조성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반 일치한반에서 공부했던 박민우라고 합니다. 국어에서 2개 틀리고 수학에서 2개, 지구과학에서 하나 틀려서 전체 5개 틀렸습니다. 그래요. 올해 그러면 어디 수시로 지금 합격을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정시로 가야 되나요? 아니요, 수시로는 아무래도 갈 데가 없어서 정시로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신이 조금 안 좋았나 보나요? 네, 내신이 제가 가고 싶은 학과에 가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서 정시로 도전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는 어느 대학교 지원할 예정인가요? 일단 가군에는 서울대 공대 쪽에 한번 지원할 계획이고, 다군에는 의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성훈 학생이요. 네.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국어에서 하나, 수학에서 2개 틀려서 총 3개 틀렸고. 단문 다 받았나요? 네. 영어도 1등급이고. 네. 네. 어느 대학교 지금 지원 예상? 네, 저 가군에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나군에는 하양대 의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군도 의대에 의대 지원. 네. 근데 매우 흥분했었어요. 왜냐면 가채점 할 당시에는 이제 국어 하나, 수학 하나 틀린 이제 2개 틀린 걸로 이제 가채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우 흥부에 들떠 있었는데 이제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니 수학에서 3점이 더 나왔더라고요. 좀 아쉽긴 했어요. 네. 그래도 2번째 수능 보는 거라 작년보다는 훨씬 덜 떨리긴 했었는데, 가채점을 전부 한 번에 다 안 하고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21, 29, 30, 국어로 제가 헷갈렸던 부분만 먼저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4개 나가고 시작했다 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했는데 그거 말고는 틀린 게 없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되게 많이 올랐죠, 진짜. 작년에 어땠나요, 성적이? 작년에 처참했습니다. 국어가 일단 어렵다 보니까 국어에서 멘탈 나가고, 수학도 제가 자신 있는 과목이었는데 수학에서 3등급이 떠버려서 작년에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친구 관계 아닐까요? 그냥 뭐 공부만 해야 되다 보니까 애들하고 자주 얘기도 못하고 잘 놀지도 못하고 그냥 공부만 했었던 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스트레스는 풀지는 못했겠네요. 친구를 못 만나니까. 그래도 점심시간에 애들끼리 떠들고 옥상에서 올라가서 잠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풀었었습니다. 네. 우리 조성훈 학생도 상당히 많이 재수하면서 네. 힘들었을 텐데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나요? 저는 일단 제가 현역에서 정시를 준비할 때는 전 원래 문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문과였었어요? 네, 문과였었어요. 어. 그래서 그 수학 가형과 과탐에 대한 어떤 준비도 돼 있지 않다 보니 그런 불안전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안전성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공부할 때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형에서 가형으로 네. 사탐에서 과탐으로 그게 한 10개월 만에 그러면 지금 수학을 몇 문제 틀렸다고요? 2문제 수학 2문제 틀리고 과탐은요? 다 맞았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저 스스로 되게 놀랐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네, 특히 수학 나형에서 가형으로 하게 되면 뭐 물론 내년에는 뭐 기하가 빠지지만 네, 뭐 기하 벡터라든가 그런 공부량이 훨씬 늘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 힘들지 않았나요? 네. 하지만 재수종합반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또 수학 가형과 과탐의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탐은 어떤 공부했나요? 그래서 물리 1과 화학 2 했습니다. 화학 2를 했는데 그 화학 2를 다 맞았다고 이번에? 네, 나형에서 가형으로 바꿔서 예, 화 2하고 물리를 다 맞았다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 저 스스로 되게 놀랐어요. 네. 2 먼저 말씀드리자면 화학 2는 이제 되게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화학 2는 어떤 사설 컨텐츠도 없고 오직 기출과 EBS만으로도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지만 그럼에도 난이도는 다른 과탐에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직히 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물리 1은 물리 1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도 많지만 역시 기출과 EBS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화 2는 화 1을 안 해도 상관없나요? 네, 화학 1을 하면 물론 그 이론을 배우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만 이제 기출과 실전에서는 화학 1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탐에 대해서 조언을 하자면 저는 지구과학 1하고 물리 2를 선택을 했었는데 일단 물리 2는 응시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되게 그 컨텐츠라는 게 부족하거든요. 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없고 근데 그거를 일단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해서 그거를 몇 번 돌리면서 여러 가지 풀이법 같은 것도 보고 다른 사람들의 풀이법도 보고 또 자기만에 맞는 강사를 찾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수학은 일단 기출을 초반에는 여러 번 돌렸어요. 일단은 기출이 제일 퀄리티가 높고 또 잘 만든 문제다 보니까 일단 기출을 보면서 내가 처음에는 먼저 열심히 풀어보고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일단 풀이법을 익혀놓고 기출을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모의고사로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수학은 어떤 파트가 제일 어려웠나요? 수학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적분이 제일 어렵죠. 하지만 전 작년에 기백에서 완전히 터졌기 때문에 올해는 기백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30번 문제 맞췄나요? 30분 문제는 제가 올해 문제가 그 난도가 전체적으로 높아가지고 30번 볼 시간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 작년처럼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검토를 일단 해야 되겠다 하고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30번을 일단 포기한다는 마음으로. 네. 우리 조성훈 학생은요? 네, 전 30번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어렵지 않았나요? 네, 이제 어렵긴 했는데 그 기존의 기출에 나왔던 30번에 비해서는 이번에 많이 좀 쉬워졌다라는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번은 어땠나요? 제가 29번 틀렸거든요.
저는 4점 하나 3점 하나 틀렸거든요. 네, 그래서 4점 중에는 29번 하나 틀렸는데 29번이 이번에 또 29번이 다 기존에 있었던 29번보다 훨씬 쉬웠는데 그걸 틀려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은 1년이라는 게 되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내신 시험이라면 벼락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되게 빡세게 공부할 수 있다면 그 1년 동안 되게 빡세게 계속 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페이스 관리를 조금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여유롭게 하다가 점점 스퍼트를 붙여서 막판에 휘몰아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성아 학생.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하면서 이 재수를 어떤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또 강한 도박이었고 또 집안 어떤 그 입시에 집안에 있어서 굉장히 불완전했지만 그것이 어떤 공부에 큰 모티브가 되었고 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재수를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수를 할 때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저 같은 또 어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시험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공부하게 되면 일단 핸드폰부터 잡게 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요. 재수종합반에서는 어떤 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주변의 친구들과 항상 같은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것이 또 거대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에 저는 재수종합반에서 다녔던 것이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혼자 할 때는 되게 집중을 많이 못 하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지만 혼자 할 때는 자꾸 다른 것에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또 잠깐 하다 보면 딴짓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종합반을 선택하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떠들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되게 열심히 해준 덕분에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재수종합반에서 이 학습 분위기 이게 네네. 가장 큰 도움이 됐네요. 예, 네. 제1학원은 일단 그 장학금 제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면 그 학원비를 일정 부분 혹은 전액 그 배상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되게 열정 있게 잘 가르치시고 또 개념부터 심화학습까지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시니까 제1학원 오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네. 저는 제1학원이 그 입시 공부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점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와 영어 공부를 스스로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재수종합반에 오면서 국어 영어 선생님들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명 깊게 이제 그 모습들을 받아들였고요. 또 그 선생님들 덕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 대박 나세요 하면서 화이팅 이렇게 해주세요. 아. 그렇죠? 민우처럼. 하나 둘 셋. 수능 대박 나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